네, 저희 뉴스탑10이 시작하기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배경,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임명 강행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지금 그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경제 불평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해결할 적임자가 김상조인데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여론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보다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는 김상조 위원장을 임명하기 원한다. 이 두 가지 주요한 이유를 대면서 조금 전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인사청문회법상 사실 청와대가 임명한 것은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날짜가 임명을 해도 되는 그 날짜에 임명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주 내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임명 동의가 필요한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기타 네. 공정거래위원장과 외교부 장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청문회에 있는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달력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5월 19일에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그럼 그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국회 인사청문 관련해 가지고 1차 시한이요. 바로 이제 6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불발됐고요. 이런 경우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날짜를 정해서 재차 송부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일이었고요. 그것마저 이제 그 불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인사청문회 법에 따라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강경화 후보자는 날짜상으로 한번 같은 방법으로 한번 세어볼까요? 언제쯤 가능한지? 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한 날짜가 5월 26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1차 시한이 6월 14일입니다. 바로 이제 6월 14일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불발되면은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아마 그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재차 요청한 후에 2차 시한까지도 채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리 법적으로는 문제가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과연 청와대가 임명을 또 강행할 것인지,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은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냐, 이런 분위기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죠. 이 청와대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근데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청와대 반응으로 보자면 네. 그 발표 내용 액면 그대로 보자면 강경화 후보자도 임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금쪽 같은 시간이 가고 있죠. 네.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금쪽 같은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강경화 후보자 큰 결격 사유가 없고 국민적 여론도 높다. 여론조사에 보면 강경화 후보 지지하는 여론이 많다. 네. 그 두 가지 이유만 봐도 청와대에서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에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과거에요, 이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임명을 강행했었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도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두 사람의 영상이 편집돼서 인터넷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는 뭘 공부했습니까? 수산 쪽에요? 네. 그럼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산 자원, 네,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습니다.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비전이 뭡니까? 해양, 구체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글쎄요. 네, 그거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그런 질문을 좀 했는데 답변서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쓰시지는 못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읽어보시긴 다 읽어봤나요? 다는 못 읽어봤고요. 어떤 건 읽어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조금 못 읽어보고 지나간 것도 있습니다. 아니, 나무라시니까 주눅이 좀 드신 것 같아요. 언제 집을 사셨다고? 그때 2000몇 년쯤.
아유, 참 답답하고 마찬가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우리 후보자께 해양수산부 장관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맡겼는 그건 대통령의 의중까지 제가 알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사면 초과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의 그 탁월한 외교적 능력, 탁월한 외교적 소통력이 분명히 핵심이 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유엔에 있었지만은 매일매일 어려운 회원국을 상대로 어려운 주제를 놓고 매일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추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많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임명을 받는다 하면은 그 즉시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과거 영상 함께 비교해서 봤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청와대에서 오찬을 열어서요,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오늘 왔습니까? 오찬 자리에. 한국당의 상임위원장들이 꽤 많은데요. 이 네. 한국당 상임위원장들을 뺀 나머지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들이 함께 했습니다. 네. 그 청와대 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같이 있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인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국민의당의 황주홍 예결위 간사, 그리고 바른당의 홍철희 예결위 간사,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오찬을 함께 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어제 국회에서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당부를 했잖아요. 통과시키려고. 오늘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1조 2천억 원 일자리 창출 예산이다. 공공부문 특히 반드시 좀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이 상임위원장들에게 어떤 부탁, 읍소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정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하반기부터 바로 좀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재정법상 대량 실업이라든지 또 경기 침체 같은 게 추경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재원의 여유가 있어서 정세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부담 없이 무리 없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경 예산을 편성할 만하다. 허심탄회한 말씀들 해주시고 결론만큼은 좀 빨리 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야3당에서는 이제 똘똘 뭉쳐서 추경 예산 통과 못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공무원 증원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한국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야3당이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1호 추경 편성안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전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이 공무원 늘리기 시작하면 퇴직할 때까지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되고 월급을 계속 감당을 해야 되고 퇴직 후에도 사실은 공무원 연금까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네. 이게 1, 2, 3, 4, 5년 차까지 계속 증원이 되다 보면 미래 세대가 정말 감당할 수 없고 나라 자체가 감당할 수 없다.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후보 시절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대선 나오면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는, 공무원 늘리는 거는 100만 개도 늘릴 수 있고 수백만 개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나라를 미래를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때문에 야3당의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네. 여기에 최소한, 그러니까 공무원을 지금 불효불급하다고 보이는데도 어쨌든 늘리겠다라고 대통령이 의지를 밝힌다면, 네. 최소한 그렇다면 철법통이라고 불리는 이 공무원 자리를 해고를 할 수 있다든가 자리를 얼마든지 치울 수 있다든가 이런 반대되는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늘리겠다라는데 어느 정도 여론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무작정 늘려놓겠다라고 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야당의 반대, 거기에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 해고의 요건을 갖추게 한다든지 추후에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도 덧붙인다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것들이 추경의 요건이 된다라는 입장인데, 야3당에서는 지금 조건이 안 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추가 경정 예산안의 편성 요건이 법에 3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상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고 통과되어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야당과 그리고 여당의 해석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요건 중에 두 번째입니다.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와 같은 어떤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아니면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게 분명히 대량 실업 등과 같은 여러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야당은 그런 우려도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그 법률의 그 법조항의 해석을 해주는 곳은 바로 법원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조항의 해석을 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정치권의 몫이고 또 행정부의 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법원으로 갈 수도 없고 법원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청와대에서는 지금 실업 문제가 아주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5번이나 미사일을 쏘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더 시급한지 아니면 지금 실업 문제가 더 시급한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시급하냐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쪽에 더 무게가 실릴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야3당이 똘똘 뭉쳐서 추경 안 된다. 그리고 장관 후보자들 임명 이것 또한 안 된다. 라고 강력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렇게 강행을 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데 글쎄요, 야당에서 계속 이렇게 반대만 하면 야당을 향한 여론이 조금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는데, 인사는 기본적으로 능력 중심으로 해야 되고, 윤리 문제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거 아니면, 협조해야 된다. 특히, 지금 작년 탄핵 이후에 거의 무정부 상태가 한 8개월 이상 되고 있고. 그렇죠. 더 이상 이걸 야당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바른정당 지도부가 좀 대승적으로, 인사 문제는 협력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특히, 정말 치명적인 결함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김상조 저는 찬성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장단점이 있는데. 여성으로서 처음이고 이분이 자기 주 전공은 인권, 인도적 지원 이겁니다. 근데 원래 국영수 있으면 한 과목 잘하면 다른 과목 잘해요. 네. 자, 그럼 인사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이시라면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야3당이 같은 입장입니다. 안 된다. 추경이 안 되는. 추경도 저는 야당이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걱정이 미래에 계속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횟수가 지나면 호봉이 올라서 지금은 예를 들어 100억 들면 10년 뒤에는 1000억 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건부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이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호봉제를 없애자는 겁니다. 호봉제를 없애고 직무급으로 하자.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호봉이 없잖아요. 초선이나 재선이나 10선이나 똑같거든요, 세비가.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하면 같은 월급을 주자. 그런데 똑같은 교사인데 예를 들어 20년 지난 교사와 막 들어간 교사 똑같다 능력이 하더라도 월급은 한 7, 8배 나지 않습니까? 그런 요번 기회에 그 공무원 호봉제도 폐지하는 이런 큰 합의, 공무원, 공공기관 개혁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합의가 전제되면 저는 채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 의원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입장은 개인의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당 분위기, 당 다른 분들도 지금 이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까? 바른정당 쪽에서는? 제가 이번에 대표가 되면 당 입장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당 대표가 되시면 당론으로 확고하게 진행시킬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